네,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 명제 나머지를 다 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명제 단원에서 뭘 배웠지? 처음에 명제, 그리고 조건. 명제가 무엇인지, 조건이 무엇인지. 명제는 내 참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장. 조건은 X에 따라서 참거짓이 정해지는 그런 문장. 그 다음에 뭐 조건, 명제, 부정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뭐 진리집합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했어요. 첫 번째, 모든이나 어떤 포함하는 거. 그때 참거짓 어떻게 판별했더라? 기억나? 외우지 마. 자, 두 번째, 명제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 뭐 있었죠? 조건 두 개 가지고, 조건 P, Q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 P면 Q이다. 맞아요. 그거 참거짓 어떻게 판별했지? 진리집합 두 개 따졌죠? 진리집합 P, 진리집합 Q, 그 다음에 그 둘 사이에 포함 관계를 보자. 그게 P면 Q이다라는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법이었어요. 그 다음엔 역과 대우라는 걸 했어. 역은 뭐였죠? 맞아, Q이면 P이다. 대우는 not Q이면은 not P이다. 기억하시죠? 내가 물어볼게. 일단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야. 원래 명제의 참거짓이 역의 참거짓을 말해줄 수 있어, 없어? 그거는 함부로 말 못해요. 하지만 뭘 말해줄 수 있죠? 네, 대우의 참거짓은 말해줄 수 있죠. 어떻게? 원래 명제랑 대우랑 참거짓은 함께 간다. 왜? 왜 그러는 거야?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다시 돌아가가지고 26강 듣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오세요.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난 시간 내용에 이어서 가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는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일 때 그때 P에다가 화살표 두 개 했던 거 기억하죠? 두 개 하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나가볼게. 오늘 할 거는 첫 번째, 뭐 명제 증명 파트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안 푼 문제가 몇 문제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하고 갈게요. 자, 유형 5번입니다. 명제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나는 전체 집합이 두 실수 A, B를 따지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의 역과 대우를 각각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떤 꼴의 명제야? P면 Q이다 그 형태의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P는 뭐죠 여기서? A 더하기 B는 0. 이거를 P라고 두자.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거를 Q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명제는 P이면 Q이다인데 역은 뭐야? 순서만 바꿔서 Q이면 P이다. 그러니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게 언급하지 않으면 어떤 친구들은 역해가지고 P라는 거를 여기 앞으로 쭉 본 다음에 이거 전체를 뒤로 옮겨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면 A는 0이고 B는 0이면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두 실수는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건 공통으로 적고 Q이면 P이다니까 A는 0이고 맞아, B는 0이면 마지막 결론 뭐? A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적으면 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우 적어볼게요. 대우는 어떻게 적는 거였지? 처음에 Q가 아니고 뭐? not Q. not Q라는 건 Q의 부정. 뭐뭇이 아니다. 이것이면은 not P다. 이렇게 적는 게 대우 명제죠. 자, 대우 명제 마찬가지야. 처음에 두 실수 A, B는 그냥 그대로 적어줘야 돼.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전체 집합을 명시한 거죠. 자, 이제 not Q가 들어갈 차례. Q라는 건 A는 0이고 B는 0. 이게 Q였고 이제 not Q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A는 0이고 B는 0이다의 부정은 뭐야? 이거는 지금 둘 다 0이다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의 부정은? 둘 다 0은 아니다. 그 말은 A가 0이 아니거나 아니면 B가 0이 아니다라는 거죠. A가 0이 아니다.
B가 0이 아니다. 이 둘 사이는 여기가 이고였으니까 여기는 또는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외우지 말고 이거는 둘 다 0이길 바라는 거니까 그것의 반대는 둘 다 0일 필요는 없다. 하나만 0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둘 다 0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 또는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면 이제 not P가 들어올 차례죠? P 뭐였지? A 플러스 B는 0이다. 그것이 아니다니까 뭘로 끝나? A 플러스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진 않았는데 이 역과 대우의 참거짓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역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가 0이고 B가 0이면 A 플러스 B는 0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죠? 둘 다 0이면은 더해도 0이죠. 이거 참이다. 자, 두 번째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지금 대우 명제 보고 있어요. A는 0이 아니거나 B는 0이 아니면 A 플러스 B는 0이 아니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왜? 우리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 아주 간단한 예시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걸 우리 뭐라 부르기로 했죠? 반예. 뭐야? 반예 뭐가 있어?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닌데 둘을 더했을 때 B가 0이 아니다. 이 명제가 거짓. 이 둘이 0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야.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다 했는데 이거는 뭐 둘 다 0이 아니니까 상관없죠? 여기 또는 이기 때문에. 근데 A 플러스 B는 뭐가 됐어 이번에? 0이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하지 않죠? 이게 안 되는 거지. 따라서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시를 우리는 무슨 예? 반예. 반예는 하나만 찾으면 돼. 자, 이게 유형 5번이었습니다. 역과 대우. 자, 근데 우리 대우가 방금 거짓임을 보였으니까 원래 명제는 뭐 참거짓 보인 거 더 쉽죠? 대우가 거짓이니까 원래 명제도 거짓이다. 여기서 반례 찾으려면 A 플러스 B는 0이면 1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1, 1 상관없어요. A는 0이고 B는 0이다. 아니었죠 방금? 네, 다음 유제 5번입니다. 명제 x제곱 더하기 ax 빼기 24가 0이 아니면 x 빼기 4가 0이 아니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하는데 일단 이거 어떤 형태입니까? 명제긴 명제인데 어떤 형태야? P이면 Q이다. 그럼 뭐가 P야? 이게 P라고 할게. 자,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의 명제인데 이 명제가 P이면 Q이다.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래요. 우리 이 명제 참거짓 어떻게 판별하기로 했어? 진리집합 구할 거야. 원래 진리집합 PQ 하면은 이 진리집합이 x제곱 더하기 ax 빼기 24가 0이 아니다예요. 0이 아닌 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보통 구했던 거는 0이다 구했잖아. 그때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 나와?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0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0이 아니다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런 원소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엄청 많겠죠. 셀 수가 없겠지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야. x 빼기 4가 0이 아니다? 우리가 0이다 구하는 거면 4 하나 나와가지고 땡큐인데 그게 아닌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가 P랑 Q를 직접 비교하는 건 힘들 것 같아. 뭐 하면 좋을까? 이게 참이다 라는 거는 사실 뭐가 참이다랑 똑같아? Q이면 P이다가 아니고 not Q이면 not P이다. 뭐? 대우명제. 이 대우명제가 참이게 하면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대우명제 작성을 해볼게요. not Q이면 x 빼기 4가 0이 아니다가 Q였는데 그것이 아니면 x 빼기 4가 0이면 뭐가 아니다? P가 아니다. 0이 아닌 게 아니다. x제곱 더하기 ax 빼기 24는 0이다. 자, 그럼 여기가 not P가 되고 여기가 not Q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명제가 참이라는 소리는 이것의 진리집합이 뭐가 돼야 돼? 부분집합이 돼야 돼. 자, 그럼 not P의 진리집합은 뭐죠? P의 여집합. 여기는 Q의 여집합. 어찌됐든 이 P의 여집합에는 원소가 뭐가 들어가 있어?
x 빼기 4가 0이니까 x는 4 하나. 자, q의 여집합, 이것이 0이 되는 것들, 하지만 나는 구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q의 여집합이 아니야. 내가 궁금한 건 어찌됐든 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결국엔 뭐만 있으면 돼? 4만 여기 있으면 돼. 4가 여기 있다는 소리는 4가 뭘 만족해야 돼? 요거를 만족해야 돼. 자, 4 대입하겠습니다. 4의 제곱 더하기 4a 빼기 24는 0이다. 정리하면 4a 여기는 16 빼기 24니까 4a는 8까지 나오겠죠. 따라서 a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유제 5번이었어요.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원래 P면 Q이다 꼴의 그 명제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은 이것을 대우명제로 바라볼 거냐 이건데 여기서는 대우명제로 바라보는 게 좋았죠. 왜? 이 원래 명제가 조금 따지기 힘들었어요. 어떤 면 때문에? 아까 말했던 0이 아니다. 이게 너무 많아. 하지만 0이다는 몇 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해주는 게 오히려 0이다 라는 관점으로 끌고 가면서 따지는 개수가 훨씬 줄어드는 거죠. 자, 이 아이디어 기억하시고 다음에 또 나오니까 유형 6번입니다.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 하자. 뭐 P, Q, R은 다음과 같대요. 이것이고 이제 여기부터 해석하면 되겠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이거 어떤 형태야? P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는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내기로 했고 이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었죠.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니까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뭐였죠? 필요조건이면서 충분조건. Q, 양방향 화살표, R. 이걸 의미했고 근데 우리가 P, Q, R은 몰라요. 하지만 뭘 알죠? 문제에서 그것의 진리집합을 알아. P, Q, R. 그러니까 이것을 진리집합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지 Q랑 라지 R은 어떻게 돼야 돼? 같다. 왜? Q가 R의 부분집합이야. 이 화살표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대로 돌아가려면 R이 Q의 부분집합이야. 그 말은 두 개의 집합이 서로의 부분집합이야 라는 거니까 Q랑 R이랑 같다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P가 Q의 부분집합이었는데 Q랑 R이랑 같으니까 뭐까지 얘기할 수 있어? P가 R의 부분집합이다 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뭐 나중에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P가 Q의 부분집합이래. 근데 P는 2A죠. Q는 2 아니면 600A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결정 지을 수 있지? 2A라는 건 지금 P의 원소인데 이게 2거나 아니면 2A가 600이 A라고 우리가 결정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A는 1이라는 거고 이 말은 A를 넘겨버리면 3A는 6이니까 A는 얼마? A는 2.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1번 뭐 A가 1일 때 이제 A가 1일 때 해볼 건데 우리가 아직 안 쓴 건 얘 썼어요 안 썼어요? 썼지. 라지 P가 라지 Q에 들어간다. 뭐 안 썼어? 이거 안 썼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였어 아까? Q랑 R이랑 집합이 같다 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쓰려면은 A가 1일 때 뭘 구해보는 게 좋아? 당연히 넣어서 Q랑 R을 직접 구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Q는 A가 1 대입하시면 2랑 5가 될 거고 이때 R은 A가 1인 상태니까 3 빼기 2, 1 A제곱 빼기 2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둘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Q랑 R이랑 다르다. 자, 두 번째 A가 얼마일 때? A가 2일 때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Q를 구해. Q는 2 대입하시면 2, 4. 2랑 4 두 개 있구나. R은 A가 2니까 6 빼기 2 얼마? 4.
2의 제곱 빼기 2 얼마? 2. 둘은 어때요? 같죠? 아, Q는 R이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건 A는 2였네.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유형 6번이었습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잘 기억만 하시면 돼요. 형태. 충분 조건이라는 건 이쪽 화살표를 말했죠? 그 모양만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엔 앞에 거랑 똑같아. 자, 유제 6번 풀어볼게요. 두 조건 P랑 Q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하는데, 다시 모양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이거죠. 이거는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거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따라서 두 번째 게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Q가 P이다,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거니까 집합으로 봤을 땐 뭐가 돼? 라지 Q가 라지 P 안에 들어간다. 부분 집합이다. P가 라지 Q를 뭐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PX가 A보다 크다를 먼저 수직선에 나타낼게. 여기 A가 있어. 이게 지금 P입니다. 자, 지금 P는 Q를 포함해야 돼. Q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예요.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인데 어디에 포함돼? P에 포함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걸 거야, 분명히. 마이너스 3, 4 쏙 포함하고 있죠. 자, 그때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A랑 관련된 식을 찾을 건데, 이 A는 우리가 어디 놓이길 바라냐면은 마이너스 3보다 어떻게? 왼쪽에 놓이길 바라죠. 자,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러면 너무 좋고, 항상 부등식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경계를 포함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야 돼요. 포함해도 돼, 안 돼? 돼? 왜? 왜 돼?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이렇게 겹치라는 소리지? 그래도 포함하는 건 똑같아. 왜? 둘 다 이 경계는 포함하지 않을 거니까. 둘 다 이 마이너스 3은 포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3이 되더라도 P는 마이너스 3보다 큰 게 되는 거고, Q는 여전히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쏙 들어가게 됩니다.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유제 6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련된 예제까지, 유제까지 풀어봤어요. 이제 나머지는 무엇을 할 거냐? 이제 남은 진도를 나갈 건데, 오늘 진도의 제목은 이래요. 명제의 증명. 중명 아니야? 이거 증명이에요. 내가 잘못 썼어. 증명. 자, 여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증명. 증명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못 쓰지? 자, 증명.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입니다. 자,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란 용어의 뜻을 말해요. 이게 이런 유머가 있는데, 이게 이과랑 문과를 구별하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거 나중에 배우는 거라서 굳이 하지 않을게. 여러분들 배웠을라나? 5 팩토리얼. 자, 이거 말고, 이게 수학과는 수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과 쪽은 정의 하면은 영어로 definition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과 쪽은 정의 하면은 justice를 떠올린대요. 나중에 어디서 한번 써먹어 보세요. 네, 어찌됐든 정의란 용어의 뜻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원의 정의라는 게 있었어. 원이란 무엇이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이 그리는 도형을 우리는 원이라 그랬어요. 또 직사각형은 뭐죠? 직사각형의 정의. 기억나? 내각이 모두 90도인 사각형. 그런 게 정의야. 자, 증명. 증명은
그냥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을 말해요.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 원래 명제라는 건 참도 있고 거짓도 있잖아. 그 중에서 명제가 참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을 우리는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어디서 출발하느냐? 보통 뭐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과 결론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가정에서 출발하던가 아니면은 용어의 정의, 그 정의에서 출발하던가 아니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들, 그런 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증명을 끝내거든요. 거기서 쓰이는 게 바로 정리입니다. 정리라는 건 그냥 한 번만 알아두고 끝내. 정리라는 건 일단 참인 명제인데, 근데 참인 명제 중에서 좀 특별한 애들을 말해요. 어떻게 특별하냐면 다른 거를 증명할 때 기본이 되는 거야.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쓰일 거.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쓰일 정도로 기본이 되는 거. 네, 쓰일 정도로 기본이 된. 기본이 되는 참인 명제를 말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이 되는 명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표적인 정리가 뭐가 있느냐?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도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명제에 대한 세 가지 용어의 그 설명을 했습니다. 정의, 증명, 정리라는 게 있었다. 자, 근데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약간 증명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제를 증명하고 싶어. 뭐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의 명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그전에 했던 것처럼 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증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하고 싶은 증명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하는 거 말고 간접적으로 하는 증명이에요. 간접 증명법.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원래 예를 들어서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있으면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잖아. 이거를 통해서 바로 Q를 보이는 건 직접 증명법인데, 우리 이거 말고 간접 증명법이란 걸 할 거다. 간접 증명법에 뭐가 있냐? 첫 번째, 대우 증명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있죠. 이 명제를 내가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이걸 증명하는 게 조금 약간 어려운 거야. 어렵다기보다 조금 까다로워. 조금 귀찮아.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있냐? 이거의 대우를 증명해요. 대우 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를 증명합니다. 왜? 이게 더 증명하기 편해서.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번째는 귀류법이라는 거예요. 귀류법. 귀류법은 그래. 일단 스타트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트 2는 무리수다 라는 걸 이따가 증명하게 될 건데, 루트 2가 무리수다 라는 그 결론을 부정해.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면, 그 말은 즉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이렇게 스타트를 해요. 먼저 부정을 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모순을 보여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모순이 뭔지 알고 있나요? 맞지 않는 걸 말하죠. 앞뒤가 달라가지고 뭐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거. 자, 어쨌든 모순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느냐. 내가 잘못을 했다. 어떤 잘못? 결론을 부정했던 건 나의 잘못이었다. 그 말은 결론이 맞다. 이렇게 증명이 끝납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거, 책에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들어봤어? 뭐 모든 사람은 죽는다, 뭐 누구는 사람이다, 따라서 누구는 죽는다, 뭐 이렇게 하는 게 3단 논법이죠. 이게 뭐냐면 P면 Q이다 라는 이 명제가 참이야. 그리고 Q이면 R이다 라는 명제도 참이야. 그때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냐?
자, 이거 둘 다 참이면 P면 R이다 라는 명제 또한 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라지 P가 라지 Q에 들어간다는 소리지. 마찬가지로 라지 Q가 라지 R에 들어간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P가 라지 Q에 들어가, 라지 Q는 라지 R에 들어가. 그 말은 라지 P가 라지 R에 들어가는 거라서 따라서 P면 R이다. 이 명제 또한 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접증명법에 대한 소개였는데 일단 뭐 실제 예시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해볼게요. 요거 해보자. 1번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여기 빠진 게 있는데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n. 자, n제곱이 짝수이면 우리 n은 짝수이다라는 이 명제를 증명하고 싶어요. 이 명제를 증명하고 싶은데 이렇게 증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것의 대우 명제를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n제곱에서 n으로 가는 거는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근데 n에서 n제곱으로 가는 건 뭐야? 이거는 제곱을 하는 거야. 어느 게 더 편하겠어? 당연히 n에서 n제곱 가는 그 제곱을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대우 명제를 생각을 합니다. 대우. 처음에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건 똑같이 들어가. 자연수 n에 대하여 대우 명제는 뭐죠? n이 짝수이다가 아니고 이번에 뒤로 돌려가지고 n이 홀수이면 짝수가 아니니까 홀수이면 뭐로 끝나? n제곱은 짝수이다가 아니고 뭐? n제곱은 짝수이다가 아니고 n제곱은 홀수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대우 명제죠. 자, 그럼 이제 이 명제를 증명을 해볼게. n이 홀수이니까 n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은 2k 잘 봐. 빼기 1인 자연수 k가 존재. 잘 봐,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까지 쓰는 거야. n은 2k 빼기 1인 자연수가 존재한다. n이 지금 홀수야. 이거는 2k 빼기 1. 2k라는 건 어떤 짝수를 의미하죠? 짝수에서 1을 뺀 거와 같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어떨 땐 2k 빼기 1로 쓸 때도 있고 어떨 땐 2k 플러스 1로 쓸 때도 있어요. 그 차이를 잘 알아두면 좋아. 2k 빼기 1의 장점은 뭐냐면 n이 홀수니까 지금 1, 3, 5, 7, 9 이렇게 가죠. 그럼 n에다가 1을 맞춰줄 거면 k에다가 얼마를 넣어주면 돼? 다시 여기서 내가 n이 1이 되고 싶어. 그때 k는 얼마야? 1이야. 2k 빼기 1일 때. 그러면 k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자연수로 흘러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2k 더하기 1이잖아? 그때 n이 1이 되려면 k는 0이 돼야 돼요. 그건 자연수가 아니잖아. 음이 아닌 정수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2k 빼기 1을 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는 둘 다 써. 때에 따라 내가 편한 걸로. 어떨 땐 나중엔 2k 더하기 1이 더 좋을 때도 생겨요. 알아두고 계세요. 자,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n은 2k 빼기 1인 자연수 k가 존재한다. 이게 지금 n이 홀수라는 가정을 썼어요. 그 다음에 뭘 할 차례지? n제곱 할 차례야. 그럼 n제곱은 제곱하시면 약간의 암산을 통해서 2배의 2k 제곱 마이너스 2k 끝나고 더하기 1까지 되겠습니다. 약간의 암산을 했어. 자, 이렇게 된다. 2 곱하기 어떤 수? 여기까지는 짝수 더하기 1이니까 뭐? 맞아요. n제곱도 홀수다. n제곱은 홀수. 끝났죠? 내가 이 명제를 증명하고 싶은데 이 명제가 n제곱에서 n으로 가는 그 흐름보다는 n에서 n제곱으로 가는 흐름이 훨씬 더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우 명제를 생각을 했어. 대우 명제 생각했더니 n이 홀수이면 n제곱은 홀수이다. 이런 명제가 되고 우리는 이제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고 홀수니까 n은 2k 빼기 1이라고 두자. 그렇다면 제곱했을 땐 2배 곱하기 2k 제곱 빼기 2k 했을 때 짝수 플러스 1이니까 n제곱이 홀수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대우 증명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할게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공통수학 2를 어떤 교과목을, 그러니까 어떤 출판사의 교과서로 배우더라도 항상 나와 있는 소재야.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건 아까 말했던 귀류법을 쓸 거예요. 귀류법 사용. 귀류법이 뭐였지? 결론을 부정해. 그 다음에 끝에 모순이 나오는 걸 말을 해줘. 아,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건 결론을 부정했던 그 잘못이었다. 그 잘못이다. 그 행동 자체가 잘못이다. 라고 끝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스타트는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따가 문제에서 루트 5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오늘 말고 다음 시간일 수도 있는데, 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자, 그렇다면 루트 2는 유리수니까, 유리수는 뭐죠? 정수분의 정수꼴이 될 수 있는 숫자들을 말해. 루트 2는 n분의 n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살짝 비워둘게. 인 자연수 mn이 존재한다. 자, 아까 말했던 거는 우리가 정수라고 했을 때, 유리수라고 했을 때 정수분의 정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연수라고 했어. 근데 자연수라고 해도 되는 이유는 루트 2가 양수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게 양수기 때문에 m분의 n에서 mn 둘 다 자연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mn을 처음에 뭐라고 할 거냐면은 서로소라고 할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 기하분수로 나타내겠다고. 아, 유리수라면 루트 2는 n분의 n이 되는 기하분수 n분의 n 이 형태가 있을 거다. 그 mn은 서로소다 라는 말이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루트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벗기고 싶은데 뭐 넘겨서 제곱하면 되겠죠. 자, 넘기고 오른쪽에 적을게. n은 루트 2m이고 양변을 제곱해서 n제곱은 뭐라 적으면 돼? n제곱은 네, 루트 2m을 제곱해서 2m제곱이다. 이게 나와. 근데 잘 봐, 여러분. 이게 n제곱이 2m제곱이래. n제곱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m제곱이야. 아, 짝수네. n제곱은 짝수야. 그럼 n은 뭘까? n은 짝수야, 홀수야? n도 짝수죠. 왜? 우리 조금 전에 했어. 슬쩍 봐봐.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라는 게 있었잖아. 방금 했던 거. n제곱이 짝수니까 n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n은 짝수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짝수라는 거는 n을 뭐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걸까? 2 곱하기 k가 되는 어떤 자연수 k가 존재한다. 다시 돌아와. 자, n은 2k가 나왔어요. 근데 위에 n제곱은 2m제곱이 있어. 그럼 다시 제곱해. n제곱은 4k의 제곱이고, 근데 이게 뭐랑 같아요? 2m제곱이랑 같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n제곱은 뭐? 2배의 k제곱. 그 말은 무슨 소리야? m제곱은 짝수란 소리고, 조금 전처럼 m제곱이 짝수니까 m도 짝수란 소리죠. m은 짝수. 근데 봐봐. n 짝수라며. 맞아. 근데 m도 짝수야.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왜? 서로소라며. 서로소라는 건 뭔데? 공통약수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짝수고 짝수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이건? 둘 다 2의 배수란 소리고, 그럼 당연히 서로소가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아, 그래서 모순이다. 뭐에? 뭐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이 가정의 모순이다.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다 이렇게 끝내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다시 언급하고 갈게요. 자, 우리는 귀류법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서술형이다 하면은 이렇게 귀류법을 사용하겠다라고 말 적어주면은 뭐 너무 고맙긴 해. 자, 우린 귀류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한다면 루트 2는 n분의 n이 되는 서로소인 자연수 mn이 존재합니다. 왜? 유리수니까. 그리고 양수니까 둘 다 자연수가 될 거고 유리수니까 서로소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이 mn을. 그래서 이걸 넘기면 n은 루트 2m 나오는데 양변을 제곱했어요. n제곱은 2m제곱. 아, n제곱이 짝수네. 근데 n도 짝수겠네. 왜? 아까 그 명제 있었어요. n은 짝수다. 따라서 n은 2k인 자연수 k가 존재한다. 다시 대입. n제곱은 4k 제곱인데 그것이 2m제곱과 같아요. 아, 그러니까 m제곱은 2k 제곱이다. 아, m제곱도 짝수네. m도 짝수겠네. 근데 n도 짝수, m도 짝수?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왜? 서로소니까.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다.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명제와 증명, 명제의 증명 이 파트를 끝냈던 것 같고요. 이제 뭐가 남았냐면은 이거 지우고 들어갈게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남았어. 이 절대부등식도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성취 기준에도 간단한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파트를 적당히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생각보다 출제가 굉장히 많이 돼요. 뭐 여러분들 선원수령 평가로 출제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나중에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활용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절대부등식. 이름에서 좀 느껴지는 게 있죠? 일단 부등식일 거예요, 당연히. 근데 어떤 부등식이야? 절대부등식이야. 절대라는 건 무슨 뜻이죠? 뭔가 바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죠? 그게 절대부등식인 거겠지?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부등식인데 문자가 들어간 부등식일 거야.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그래도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성립하는 부등식. 예를 들면 잠깐만 기다려봐. 예를 들면 이런 거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어떤 실수를 넣더라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다양한 절대부등식을 증명을 할 건데 일단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여러 가지 실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의 성질. 굉장히 중요해. 1번.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은 뭐와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쉬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정말 쉽지만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좀 이따 설명할게.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A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맞는 말이지? 자, 세 번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리고 등호는 A랑 B 둘 다 0일 때 성립해요. 1대 성립.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 A가 0일 때 성립합니다. 자, 네 번째.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건 항상 필요 충분 조건이다. 뭐와? A제곱이 B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것과 항상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커 라는 말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말과 같고,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건 a가 b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때만. 둘 다 0보다 클 때. 아니면 좀 더 허용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자, 5번.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과 같고, 절대값 a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와 같고, 그 다음에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아요. 언제 같아져? a가 양수일 때는 같아져.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성질들을 다 적어놨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있느냐? 아니요, 이건 이제 아마 자연스러울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자연스러울 건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언제 이걸 쓰느냐 이거야. 1번 중요하다고 했죠.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는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말과 같은 말. 그래서 이거 언제 쓸 거냐면 나중에 분명히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애들 굉장히 많이 실수해. 서술형 보면 진짜 감점투성이야. 여러분들은 틀리지 마.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이걸 보일 거예요. 뺀 게 0보다 크다. 나중에 요걸 보임으로써 이거를 증명할 거야. 자, 두 번째,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알죠. 다 아는데 이거는 뭐에 집중하면 좋겠냐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 어떤 뭐 명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때 요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왔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의미하는 바는 a는 0이다 라는 소리예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말은 a제곱이 얼마다? 0이다 라는 소리고 그 말은 a가 0이다 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게 있어. 이거 뭐 당연해. 여러분들 보면 알 거야. 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어떤 식이 있어요. 이 왼쪽 어떤 건지 몰라. 식이 있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만들겠다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내가 어떤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고 싶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만드는 겁니다. 이따가 해볼게요. 자, 4번. 이것도 진짜 중요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 두 개가 0보다 큰 상태에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데 아까 말했던 게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이걸 보이자라고 했어요. 근데 가끔씩 a 빼기 b를 하는 것 자체가 꽤나 쉽지 않을 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때 제곱을 하는 게 조금 편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절대값 같은 거. 절대값을 그냥 빼는 것보다는 나중에 제곱해서 빼는 게 더 좋거든요. 어찌됐든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a제곱이 b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볼 거예요. 이거 둘은 서로 같은 말이다. 필요충분 조건이다. 자, 5번. 절대값 a의 제곱은 a제곱과 같습니다. 많이 하는 거죠. 절대값 ab는 이거 둘이 쪼개서 절대값 씌운 거의 곱과 같아요. 이것도 뭐 굉장히 직관적으로 당연한 소리죠. 잘 모르겠으면 숫자 대입해 보면 되겠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의 제곱. 2의 제곱이구나. 마이너스 2의 제곱과 같구나. 예를 들어 2 곱하기 3.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할까? 2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그것의 절대값 6이죠? 그것은 절대값 2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3과 같죠? 절대값 a는 a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죠? 네. 자, 이렇게 5가지 성질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익혀놓은 상태에서 우리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자, 그 중에서 1번. 오늘 그렇게 많이는 못할 것 같아.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한 가지 방법으로 제가 뭐가 있다고 했었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로 바꿔보자 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바꿀 건데 a제곱 있잖아. 그 다음에 더하기 ab라는 걸 b 곱하기 a라고 볼게. 자, 그 다음에 봐. a제곱, a에 대한 2창, a에 대한 1창. 여기를 제곱꼴로 만들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해? 늘 하던 거 뭐? 절반의 제곱. 절반 얼마야? 2분의 b지?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자, 근데 이거는 전체가 토탈 플러스 b의 제곱이길 바래. 근데 여기는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났어? 4분의 b의 제곱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플러스 몇이부터? 4분의 3b의 제곱이 돼요. 따라서 이거 정리하시면 앞에 게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고 2분의 b의 제곱이고 뒤에 있는 건 4분의 3 b의 제곱이니까 어떤 숫자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숫자의 제곱인데 4분의 3이 붙었지? 그러니까 뭐야?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부등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항상 이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적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이게 0이라는 소리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소리고, 그 말은 이것도 0, 이것도 0이라는 소리예요. 그쵸? 이것도 0, 이것도 0. 근데 4분의 3b의 제곱이 0이 된다? 그 말은 b가 0이 될 때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0이 돼야 돼. a 플러스 2분의 b도 0. 근데 방금 b가 언제라고 했어요? b가 0일 때. 따라서 a 더하기 0도 0이니까 a는 b는 0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가, 그러니까 a 플러스 2분의 b도 0이고 and 뭐도 0이어야 돼? 4분의 3 b의 제곱이 0이니까 b도 0이어야 돼. 이게 둘이 동시에 성립해야 되네. 근데 b가 방금 0이라고 했네. 쓱 지우면 a는 0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등호는 a는 b는 0일 때다. 자, 이 다음에 쭈루룩 더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명제에 대한 개념 파트는 사실 다 나갔어요. 우리가 절대부등식도 예제만 더 남았지 뭐 개념 설명은 끝났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남은 절대부등식을 더 증명해 보도록 할 건데, 결국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부등식이 나왔을 때 증명을 잘 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성질들 잘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부등식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한다거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거를 잘 적용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이거를 적용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관념을 쌓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항상 중요한 건 연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책 많이 푸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할 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뭐 이해는 되는데 왜 이런 과정을 해야만 했을까? 그런 거를 함께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꾸준히 공부를 해가지고 명제 파트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게요.